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일주일째를 맞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만납니다.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중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2년간의 전쟁에서 자국군 3만 1,000명이 전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나 서방의 추계보다 더 적은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이 19개 지역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역 의원 다수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천을 두고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김 씨는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오늘부터 DSR의 일정 비율의 가상금리까지 더해지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낮 동안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비상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사들은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면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비대위는 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 의료 등을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내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의료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분노하고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다 같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될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은 필연적으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곧바로 300여 명 규모의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대통령실까지 약 2.6km를 행진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이번 주로 개학이 끝나는 전임의마저 집단 행동 동참을 시사하면서 이달 말이 의료 공백 사태의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의사협회의 반발에도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의료진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협회가 합의 없는 정원 확대라며 의대 증원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사이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은 필요 인원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의사 충원은 원래 이제 필요했던 것은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2,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0년 넘게 한 번도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않아 반드시 필요하단 겁니다. 의협과 정부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주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시간을 고정할 수가 없다더라고요. 몇 시간 걸린다 이런 말씀도 안 해주고 그리고 너무 아파서 그냥 다시는 한 번밖에 안 해주시고. 응급실 부족 문제가 계속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 이천의 공공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집단 행동 이후로 응급실 가동률은 더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행동은 아직은 없고요. 네, 비슷합니다. 아직은. 이 장관은 지난 23일 경북 김천의료원에 이어 경기 이천병원을 찾아 의료 공백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군병원의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으면서 의료 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용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 기자, 일단 의료 대란이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확히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1일이 되겠는데요. 바로 계약 만료 때문입니다. 현재 전공의들 중 약 4천 명, 그러니까 30%가 아직 현장에서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 달까지 근무하면 전문의 자격을 얻는 최고참급 전공의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달 말까지만 채우면 전문의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후 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들 외에도 전문의 취득 이후 병원에 남아 근무하던 전임의들 중 일부도 2월 이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병원을 떠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백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네, 방금 떠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의대생들 중 대다수가 수련을 앞둔 신규 인턴인데요. 이들이 연이어 임용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입사 예정이던 32명 전원이 포기 의사를 밝혔고 충남대병원도 신규 인원 60명 전원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 대학병원에서 예비 인턴들의 임용 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연이어 의대 졸업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졸업식이 열리는 연세대를 포함해 상당수 대학이 의대 졸업식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임용 포기 등 의료계 집단 행동에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7시 30분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의견을 듣고 현재 사태를 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측은 지난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정진행 비대위원장은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정부가 합리적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이성적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 연합회 회장단도 각각 입장문을 발표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의 스승인 교수들이 연이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교수들이 나서면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좀 해결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였습니다. 영국의 수련회들도 5일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35% 임금 인상을 요구한 건데 정부와의 임금 갈등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의사의 절반에 달하는 수련의들이 정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파업 이후 이번이 벌써 10번째입니다. 이들은 15년간 물가 상승률 이하의 임금 인상을 보상하라며 정부의 35%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약 9%의 임금 인상을 받았는데 작년 말 추가 3% 인상 논의는 합의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이면에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면서 서민을 위한 복지나 임금 인상 요구에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hould be investing heavily in the new industries of the future, and the state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but it hasn't because of the ideology. 추가적인 파업도 예상되는 가운데 빅토리아 에킨스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파업으로 이미 130만 건 이상의 진료가 연기되거나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어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바퀴가 빠지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관광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승객 등 총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가족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버스 유리창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버스 안에는 거대한 바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의 바퀴가 빠지면서
반대편에서 달리던 버스를 관통한 겁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한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소식을 접한 가족과 지인들이 황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도 함께 커피를 마셨다는 숨진 60대 버스 기사의 동료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이 환하죠. 그래요. 아니 어제도 저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저하고 같이 있는 지가 한 25년. 또 다른 사망자인 60대 남성 승객의 가족들도 믿기지 않는 사고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경찰서 갔다가 절에서 소리 정리되면 강주로 모신다. 이날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은 광주 지역 사진 동호 회원들로 회원 37명이 함께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사진작가협회 모임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타이어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김혜경 씨는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요. 법원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신변 보호를 받아들일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관계자와 도청 공무원에게 10만 4천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재판을 앞두고 최근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중 회의를 열고 김 씨의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직원들이 김 씨와 동행하며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김 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원심이랑 똑같이 유지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검찰은 김 씨와 배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협상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 틀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스라엘과 미국, 이집트, 카타르 4개국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협상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go into the specifics of that because it is still under negotiation in terms of hammering out the details of it. 협상안에는 이스라엘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보안 사범 200에서 300명 정도를 교환하고 6주간 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 will have to be indirect discussions by Qatar and Egypt with Hamas because ultimately they will have to agree to release the hostages. That work is underway.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방침과 관련해 민간인 보호를 위한 명확한 계획 없이 작전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의 실제 타결은 분명하지 않다며 하마스가 망상적인 주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또한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הדבר הזה יקל ממה שקורה כאן, הוא טועה. אנחנו נמשיך את האש ונעצים אותה באופן בלתי תלוי בדרום
עד אשר נשיג את המטרות שלנו. 이에 대해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협상 의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하고 있어 서방의 이스라엘 설득 없이는 휴전이 힘들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만 명이 넘는 자국군 사망자 수를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전쟁 2주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처음으로 자국군 사망자 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31,000 українців загинуло, військових загинуло в цій війні.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사망자 숫자는 그동안 러시아나 서방 국가들이 추정해 밝힌 것보다 크게 적습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최소 7만 명이 전사했다고 추정했고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작년 8월 사상자가 20만 명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상대방이 사망자 숫자를 선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국군 병력 손실 규모를 기밀로 다뤄왔습니다. 함께 참석한 국방장관은 서방 무기 인도가 50%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병력과 인력 상황이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Whatever committed that doesn't come on time will lose people, will lose territories.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며 반격 계획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원권 선거 요충지로 꼽히는 원주를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한 위원장은 원주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하고 원주 전통시장인 자유시장을 찾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원주에서 위기를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민심을 공략합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등 당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역임 인재들이 참석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주 환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과 투자자 판단을 돕는 상품 지수 개발 등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영화 파묘가 개봉 4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파묘는 어제 81만 7,884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누적 관객 수 229만 9,46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4일 100만 관객을 빠른 지 하루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흥행 속도는 서울의 봄이 200만 관객을 동원한 것보다 이틀이나 빠른 기록입니다. 200만 돌파 소식과 함께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인증사진도 공개했는데요. 배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등이 출연한 파묘의 손익분기점은 300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출신 39세 여성이 올해 미스 독일로 선발돼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아파메흐 쇠나워 씨로 건축가 겸 여성인권 운동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외신은 쇠나워 씨가 지난 주말 독일에서 열린 결선에서 경쟁자 8명을 제치고 미스 독일로 선정돼 여성 리더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쇠나워 씨는 자유와 권리를 위해 매일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이란 여성들이 나의 본복이라며 소감을 전했는데요. 미스 독일은 2019년부터 여성의 책임감과 개성을 중요시하면서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도 아예 폐지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SNS에서는 획일화된 관례를 깨고 다양성을 인정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중국 전기차 기업이 스스로 몸을 흔드는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업이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스스로 차체를 흔들어 눈을 털어내는 모습이 마치 강아지가 몸을 흔들어 물을 털어내는 모습 같습니다. 차량에 수북히 쌓인 눈덩이들이 털어져 나가는데요.
원래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차체의 수평을 유지하도록 보완된 장치지만 눈을 터는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눈이 많이 오는 나라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다. 완벽하게 털리기는 힘들 것 같다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운전자의 편안함을 위한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 당 내부 갈등에 민주당 지도부는 심야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공천 갈등 대책은 논의되지 않아서 당내 진통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속속 도착합니다. 주말 저녁 긴급하게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돼 자정 무렵에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불공정 공천 논란에 대한 대응책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수습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공천, 재심, 또 전략지역 의결 등등에 대한 계파 갈등의 최대 뇌관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와 올드보이 배제 등의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만 얘기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공천 확정자를 당무위에 부의하고 경선 재심을 논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회의 결과 경기 남양주 을은 김한정, 김병주 의원 2인 경선에서 이인화 후보까지 더해 3인 경선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자객 출마 논란에 지도부 내 의견이 갈렸던 서울 은평을은 강병원 후보의 재심 신청이 기각돼 친명 김우영 후보와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회팀 민지숙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 기자, 일단 지금까지 나온 여야 대진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체 지역구 253곳 가운데 67곳, 4분의 1 정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여당의 탈환이냐 야당의 수성이냐 관심이 높은 이 수도권 지역이 비교적 빨리 정해지고 있는데요. 이 한강 벨트 가운데 서울 광진 을에선 민주당 고민정 현역 의원을 상대로 오세훈 개인 오신환 전 의원이 리턴 매치에 나섰고, 마포 을에선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이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현역 정청래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 모두 이 공천 과정에서 비판받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한 줄 평하면 여당은 현역 불패, 야당은 이 친명 불패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여당은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35% 감점을 받고도 여론조사 기반 경선에서 이겼거든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신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7인회나 강성 초선 모임인 철험회 같은 친명계 인상 가운데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대거 본선에 진출하면서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양당을 좀 비교를 해보면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제 갈등이 적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부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저녁 당직자와 후보자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 낙관하지 말라는 고삐를 채는 메시지였는데요.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해달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발언 어제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저희 MBN에 출연해서 한 이 발언이 나온 지 1시간 만이라고 합니다. 정쟁을 만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영부인 특검 놀이를 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110석,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다. 넘긴다. 네, 160석이면 과반 의석수를 넘거든요. 국민의힘이 크게 이길 것이란 전망에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며 입단속에 나선 겁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밤늦게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계파 갈등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심야 비공개 회동에서 서울 은평 을 경선이 집중 논의가 됐는데요.
이 지역 친명계 인사죠.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지난해 강원도당 위원장을 수행하던 가운데 출마의 뜻을 밝힌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원의 경선행을 문제 삼았던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국 원안대로 경선 그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별다른 의견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가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인데 결론이 좀 났습니까? 어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한 이 중성동 갑에 도전장을 낸 친문계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결과 이 민주당 친문계 인사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벌써 한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지도부에 변화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임 전 실장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친문 핵심인 임 전 실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공천 여부가 민주당 내홍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의도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 시점의 금리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만을 따져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DSR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DSR에 향후 금리 인상폭까지 가산 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과 가계 부채를 줄이려는 금융 당국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컨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현재 주담대 변동금리 5%에 DSR 40%를 꽉 채우면 3억 4,5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더한 5.38% 조건으로 바뀌어 1,700만 원이 깎인 3억 2,800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형이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 상품보다 더 많은 금리를 더하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 한도는 달라집니다. 올해 7월에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50%로 내년부터는 100%로 갈수록 높아지고 모든 가계대출로 적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대출 한도 폭도 같이 줄어들면서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그대로 변동금리를 쓰면 내년에는 6천만 원 넘게 대출액이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이 대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4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까지 도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요인이 됩니다. 상반된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취지에 맞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에도 축제 소식인데요. 매년 스리랑카에선 코끼리들이 거리로 나와 군중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다채로운 의상을 입은 코끼리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열린 연례 불교 축제의 모습인데요. 불교 승려들로부터 종교적 축복을 받은 코끼리들이 사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통 드러머와 댄서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구성된 군중을 즐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퍼레이드는 매년 2월 보름달이 뜨는 날에 열리는데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여기 소중한 물건들이 도착했습니다. 포장지 하나하나 조심히 뜯어 보이는데요. 무려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도착한 물건이라는데 무엇일까요? 콜롬비아로 가보시죠. 꽤 오래돼 보이는 주전자들을 포장 더미에서 풀어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항아리부터 냄비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보이는데요. 히스패닉 시기 이전의 유물들이라고 합니다. 독일 수집가로부터 회수된 77점의 유물들입니다. 무려 1년 넘게 송환 과정을 거쳐 찾아온 물건들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9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콜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물건인 만큼 더 의미 있게 사용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은 영하 1도를 밑돌고 있고요. 광주는 1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최근에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7cm, 동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때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8도, 전주는 영하 0.3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9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따뜻한 차를 마셔주면 좋습니다. 특히 생강차와 도라지차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의 체온을 높여주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목감기와 기관지염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몸이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게 좋고요. 주 3회 정도 하루에 2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